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새벽 1시 29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왕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주의로 규정을 했습니다. 가짜 평화주의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다 문재인이가 했던 정책입니다. 첫째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안보리의 유엔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풀면은 그쪽에서 승리를 보일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국내에서 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외국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정상은 미국 측에 아니 우리가 한국을 대신해 가지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당신들 이런 대통령 상대한다고 참 골치 아프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6.25가 끝났다는 거니까 유엔사가 있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획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권 교체 직전까지 그런 짓을 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이 말은 수도권 상공에 지금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게 되니까 북한 정찰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한미연합 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거는 트럼프와 문재인이가 요즘에 딱 일치해가지고 한미연합 훈련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동안에. 일일이 이게 다 문재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실은 대한민국 무장해제 작전이었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평화론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굴욕적인 반역적인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론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가짜 평화론이 활기를 치고 있는 데다가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잘못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조금 쓸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특히 국민의힘의 무력함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아주 좀 격정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짜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가짜 평화주의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무조건적 평화론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고 했어요. 이 문재인의 이 주장은 다 이게 가짜 평화론이면서 무조건적 평화론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력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어느 나라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데 끔찍하죠.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김정은이가 쳐내려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은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승만 박사가 1941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쓴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는 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 임무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간첩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조국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동정을 살 가치가 없다. 어떻습니까? 요게 딱 문재인 세력, 민주당 세력, 이재명 세력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간첩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다.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은 미국식 정부 형태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은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가짜 평화론이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죠. 그러니까 간첩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주어 국방계획을 없애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배격한다는 그들은 왜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전도하지 않는가? 미국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대신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베를린, 로마,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세균은 격가지에서가 아니라 근원지에서 박멸해야 한다. 미국의 손발을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요걸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는
가짜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대한민국 세력과 꼭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평화론입니다.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장보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문재인이가 세계를 향해서 속였잖아요. 했습니까? 그 뒤 2019년 이후에 물러날 때까지 3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만 충실하게 한 문재인이 가짜 평화론을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려고 획책했던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말한 평화가 바로 무조건적 평화론이고 가짜 평화론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격렬하게 하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장관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또 국민의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를 점령할 때 소대장이 돌격하면서 혼자 뛰어가는데 뒤에 부하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 부합하는 행동과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보다 길게 보면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아주 공허한 연설이 됩니다. 공허한 연설이 되풀이되면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만만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